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키스트라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 보고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사업 보고서를 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를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무제표에서 좀 가장 큰 금액 하나만 좀 보고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상상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사업보고를 읽으시면서 이러한 상상들을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회사하고 피드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숫자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그래서 맞아떨어지는지를 숫자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사업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키스트라는 회사는 그 배용준 씨, 즉 윤사마, 일본의 겨울연가에서 그 아주 인기를 얻었던 윤사마 배용준 씨의 회사였어요. 배용준 씨. 그러다가 어때요? 배용준 씨가 2018년도에 SM 엔터테인먼트에게 자기의 주식을 다 넘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종속회사예요. 지금 종속회사 키스트가 SM 엔터테인먼트의 뭐예요? 종속회사예요. 그래서 키스트의 키스트를 분석하려면 SM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다음에 SM도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키스트에 또 종속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즉 SM의 종속회사지만 키스트에도 종속회사가 뭐예요? SMC라는 회사가 있고 오보이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즉 DA 뮤직이나 DA 뮤직 퍼블리싱은 SMC의 종속회사예요. 이 SMC는 뭐냐면 일본의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 상장회사. 상장회사인데,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매출이 6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일본 회사를 알아야 돼요. 지금 50%죠. 지금 지분율이 아마 50%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660억 정도 돼요. 매출이. 작년 매출이 잠깐만요. 2018년도 매출이 보면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2018년도 매출이 664억이잖아요. 664억. 그쵸? SMC가 664억이에요. 664억. 그리고 이익이 1억이잖아요. 1억. 다른 데는 뭐예요? 콘텐츠 K는 165억인데 7억 정도 적자가 났고. 그래, 다 이런데 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한 회사. 키스트에서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회사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SMC를. 그럼 SMC는 일본에서 상장된 회사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 그럼 우리가 일본 그 부분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검색하냐? 자, SMC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이잖아요. 한국말로 쓰고 이게 팝하고 번역기예요. 그럼 일본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뭐예요? 어, 야후 재팬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야후 재팬으로. 잠깐만요. 야후 재팬. 딱 들어가 보면 여기서 야후 재팬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붙여넣기를 딱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회사의 SMC잖아요. SMC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경제 쪽으로 들어가 보신 다음에 주식 차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회사의 지금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증권 게시판처럼 이게 증권 게시판이에요. 야후 증권 게시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계열로 보시면 170 한 5원 정도 5엔 5엔이죠. 5엔 엔화로 175엔 정도 됐던 주가가 지금 어때요? 2019년도 12월 달에 1월 달에
2020년도 1월 달에 얼마나 많이 올렸죠? 지금 245엔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고, 지금 뭔가 SM과 키스트, 이게 키스트의 종속회사지만 SM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SMC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미 올랐어요. 올라고, 지금 키스트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 그러면 SMC를 한번 볼게요. SMC를 보시면 기업 정보 있죠? 예, 이렇게 쭉 한번 보셔요. 보시면 되고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 내용을.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내용 보면 플랫폼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KNTV와 DATV, 그다음에 K칸. 그래서 이 KNTV는 뭐냐면 일본의 그 시청률 한류 TV의 시청률 1위예요. 1위. 그다음에 DATV는 시청률 3위. 여기서 뭐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뭐 유료 회원수가 회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료 회원수 케이블 TV이기 때문에 유료 회원수 KNTV가 가장 많고 가입자 수가 그다음에 DAT가 3위. 그다음에 K카는 이건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한류 TV. 그래서 세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KNTV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DATV는 이런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월달. 예, 이런 드라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카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가요 프로그램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매니지먼트 사업이에요, 매니지먼트 사업.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배용준 씨, 그 다음에 김수현 씨, 김수현 씨도 1인 기획사를 차려서 나갔어요. 박서준 씨도 나갔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일본 매니지먼트는 아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회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모바일 사업이에요. 모바일 팬클럽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 팬클럽, 김수현 씨, 주지훈, 그 다음에 송승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창욱, 그 다음에 인피니트. 방탄소년단은 없네요. 그렇죠? 이 방탄소년단 테마로 해서 원래 이 회사가 지금 잉글리시 보면 여기 모바일 사업 있죠. 아워 비즈니스 모바일 사업 보면 잉글리시에 보면은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근데 잉글리시보다는 여기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더 정확하겠죠. 일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방탄소년단 뭐 테마로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증권 전문가들이 방탄소년단 테마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지금 모바일 팬클럽. 그 모바일 팬클럽은 얼마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테마 자체가 원래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뭐 그거 상관없이 없어도 한번 묶인 것들은 계속 가는데 뭐 한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팬클럽 사업이죠. 모바일 아니에요. 팬클럽 사업인데 예, 인스프릿,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이민호 씨도 있죠. 이민호 씨. 그 다음에 마마무도 있고 일본 쪽. 예, 송승헌. 예. 김현중 씨도 지금 어 한국에서는 나갔어요. 키스트에서 나갔는데 지금 일본 쪽은 하고 있어요. 김현중 씨가 한국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미지는 안 좋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팬들은 상당히 오래 가요. 일본 팬들은. 예. 그냥 MD 사업 쪽, 예, MD 사업 쪽 이런 부분들이고. 자, 이런 쪽이 이제 이 부분이고. 자, IR 자료 한번 볼까요? IR 자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전년 3분기 대비 5.4% 지금 매출은 어때요? 매출 2018년도 3, 4분기에 5335 이렇게 100만 엔에서 5047로 줄긴 줄었는데 뭐 희한하게 돼 있네요. 준 것 같은데 예, 한번 읽어보시죠. 줄었죠? 이것도 많이 줄었고 예, 줄었네요. 지금 일본 쪽도 지금 줄고 있는데 지금 이건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가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안 좋다가 여기서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쪽 사업 내용인데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 내용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팝하고의 번역기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으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KNTV, DATV 뭐 이쪽.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감소했다는 거. 예, 예. 이렇게 특별한 게 없죠.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뭐 말은 좀 안 되는데 번역기라서 그냥 대충 읽어볼 만해요.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 회사의 어떤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일본어가 좀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영어는 좀 약간 부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 아까 비즈니스도 지금 방탄소년단이 있는데 여기 일본 쪽은 없잖아. 일본어 쪽은. 그래서 좀 약간 부정확한 것 같고 그래서 일본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결 제외가 이제 콘텐츠 K라는 회사가 있어요. 콘텐츠 K.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연결 제외된 사유를 보니까 키스트의 흡수 합병이 됐어요. 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동원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콘텐츠 K를 흡수 합병을 했을까? 원래는 2018년도에 보면 지금 콘텐츠 K가 이렇게 있어요. 콘텐츠 K가 있는데 그냥 어차피 종속회사로 놓아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왜 흡수합병을 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왜? 이 어떤 의문점을 좀 해결하면 상당히 투자 기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는 키스트 투자한 적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하지 않았고 그걸 관찰하고 있지도 않아요. 아는데 그리고 뭐좀 모르겠어요. 투자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없지만 한번 이거를 한번 왜 그럴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2018년도 한번 제가 개별 재무제표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약간 이 지식이 있는 분들은 왜 개별 재무제표를 보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왜 개별 재무제표를 보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개별 재무제표는 연결이 아니에요. 연결이 아닌 개별. 즉 키스트의 본업에 대한 것만 이에요. 본업. 키스트의 종속회사 아까 SMC 뭐 그러한 부분 오보이 프로젝트 그런 건 다 제하고 키스트의 어떤 본업만 본 거예요, 지금. 키스트의 본업은 뭐예요?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인데 제가 봤을 때 매니지먼트는 상당히 취약점이 있어요. 취약점이 뭐냐면 이것은 좀 시스템화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좀 우리가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아이돌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시스템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시스템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배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니저가 다른 회사로 가. 이 배우를 같이 데리고 가버려요. 왜? 그동안 거의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이 의리라든지 이 가족과 같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길들여진다. 이게 어린 왕자에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이 매니저와의 의리를 많이 지켜요. 의리를. 그래서 매니저가 독립을 하면 배우도 같이 따라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 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퀴스트 정도 되는 회사는 솔직히 매니지먼트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매니지먼트로 어떤 이 상장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김수현 씨도 나갔고요. 김현중 씨도 나갔고, 박서준 씨도 나갔어요. 그래도, 예. 자, 만약 김수현 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지사지로. 우리가 수익 분배 비율은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우리가 상상을 하니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8대2라고 해요. 김수현 씨가 8, 회사가 2. 그러면 만약 김수현 씨가 200억을 번다고 해요. 200억을. 200억을 벌으면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뭐냐면 회사에다 40억을 줘야 돼요. 근데 김수현 씨 정도 되는 배우면 솔직히 드라마 줄 서 있어요. 그쵸? 회사에서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드라마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매니저만 같이 데리고 나오면 솔직히 안 줘도 40억 안 줘도 되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뭐 스타일리스트 뭐 6명 전문가 6명 정도만 뽑으면 어때요?
연봉 1억씩만 줘도 어때요? 6억이잖아요. 충성하죠. 그쵸? 1억씩만 줘도. 그러면 40억 얼마나 세이브가 돼요? 34억의 세이브가 돼요.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독립을 하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김현중 씨도 그렇고 박서준 씨도 그렇고 당연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고 이 어떤 수익 분배 비율, 그 다음에 아니면 매니저와의 의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 2017년도부터 지금 적자가 났어요. 2018년도 적자. 자, 2019년도 개별 한번 볼까요? 2019년도 개별. 개별 재무제표에 이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또 적자예요, 지금. 3분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개별은 적자일 확률이 크다. 물론 흑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니지먼트로 지금 흑자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개별을 봤냐? 개별을 본 이유는 뭐냐면 개별로 개별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어때요? 4년 연속 적자면 뭐가 돼요? 관리 종목이 돼요. 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2017년도 적자, 2018년도 적자, 2019년도도 적자일 확률이 크다. 그럼 3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돼야 돼요. 흑자로. 그렇지 않으면 관리 종목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종목. 자, 근데 매니지먼트로는 제가 이게 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콘텐츠 K를 지금 흡수 합병을 한 거예요. 이 회사는 흡수 합병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3월 달에 SMCNC로부터 드라마 사업 부문을 양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는 자, 콘텐츠 K를 흡수 합병을 하고 그러면 이게 개별로 가잖아요.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키스트와 그럼 이것은 키스트는 뭐냐면 매니지먼트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드라마 제작도 하는 거예요. 드라마 제작. 뭐야 이 키스트 개별 재무제표에 이제 이 콘텐츠 K가 하는 그러한 어떤 업무 영역도 개별 재무제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SMCNC 거 드라마 사업 부문도 지금 양수했고 그러면 이 회사가 원래 콘텐츠 K가 보통 1년에 한 두 편 정도 찍는다고 영화를 드라마를 그래서 한 160억 정도 작년에 한 160억 정도 아까 매출이 난 것 같아요. 160억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160억 정도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요. 지금 165억 했죠. 그럼 7억 정도 적자가 났죠. 근데 자 지금 SMCNC 드라마 사업부문 양수하고 하면서 여기서 6편에서 8편 정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지금 키스트가 자 6편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2편 정도 찍었는데 6편이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한 편당 한 150억 정도 잡고 6편이면 한 900억. 900억 보수적으로 처리하면 한 800억 정도. 매출이 800억 정도 나면 지금 키스트 연결이 이익은 모르겠어요. 이익은 이게 뭐냐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드라마 산업도 고정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좀 뜨면 고정비로 인한 영어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일본에 3개나 있단 말이에요. 3개. 즉 DATV, KNTV, 그다음에 K카. 물론 이쪽은 이제 뭐 좀 약간 그 가요 쪽이니까 이 2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편 정도는 충분히 6편에서 8편 정도는 국내에서 뭐 소화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국내 플랫폼도 상당히 많고 또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또 일본 쪽에다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 쪽에.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크죠. 여기서 수익을 얻고 또 일본 쪽에다 넘기고 그러면 여기서도 또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산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훨씬 2개
시너지효과가 있죠. 비용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다. 그러면 지금 DATV가 600억 정도, 만약 이쪽 키스트가 한 800억 정도, 1,400억 정도 나면 상당히 영업 이익 자체가 많이 증가할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 쪽이 지금 매출이 한 700, 지금 780억이잖아요. 누적 3분기까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연결이 지금 1년 동안 천억이요. 천억대. 근데 이제 한 600억에서 800억, 1,400억 정도 가면 상당히 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관리 종목도 탈피 리스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SM 입장에서도 키스트를 인수했는데 관리 종목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SM, CNC 드라마 사업 부문도 양수하고 키스트에 넘기고, 키스트는 뭐예요? 개별 재무제표가 지금 적자가 계속 날 것 같으니까 매니지먼트로는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콘텐츠経営를 해서 드라마 쪽을 좀 키워서, 완전히 이 회사는 뭐냐면 현재 어떤 그 사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업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뭐냐면 숫자는 안 좋아요. 숫자는 안 좋고 사업 구조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어요. 이런 거 보통 턴어라운드 기업 분석하듯이 분석을 해야 돼. 턴어라운드 기업 분석 방법으로 이 회사는 분석을 해야 된다. 수익이 안 좋고 턴어라운드 되면 당연히 탄력적으로 당연히 갈 수가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검증을. 이건 제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고 피드백을 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TVN 드라마 100억 정도에 팔았죠. 100억. 당연히 100억 정도 팔았죠. 자, 2020년도에 드라마 한번 볼게요. 2020년도 지금 드라마 하이에나 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에나.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40억이에요. 예산 금액이. 그래서 뭐냐면 이 투자 금액이 140억 가까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140억 지금 키스트 적자잖아요. 영업이익. 지금 140억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지금 이 140억 드라마. 그러면 만약 이 140억을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드라마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이 회사는 만약 드라마를 만들어서 뭐 TVN이나 이런 회사의 뭐야 플랫폼에 팔아요. 예? 다른 뭐 이렇게 팔더라도 어때요? OCN이나 뭐 TVN이나 팔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적재산권 확보한 상태에서 또 어디에요? 일본 쪽에다 또 파는 거예요. 일본 뭐예요? KNTV, 그 다음에 DATV. 그렇죠?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확보, 그 다음에 수익원 확보, 이런 식으로. 예. 지금 144억이니까 최소한 매출이 어때요? 160억에서 200억 정도는 나오겠죠? 최소한. 그쵸? 드라마 하나에 지금 6편에서 올해 8편 정도 찍으면, 물론 이렇게 어, 좀 제작비가 많이 드는 드라마도 찍을 수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뭐 100억짜리 드라마도 찍을 수 있고 하면 한 800억 정도만 좀 나와주면 찍어주면 상당히 어떤 턴 어라운드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보시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돈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신주 인수권 발행하고 지금 30억짜리 신주 인수권 지금 발행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피싱 주가 조정, 리피싱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30억, 지금 SM이 직접 받았어요. 지금 2,800원대예요. 지금 주가가 여기 2,800원대인데 70%까지 리피싱이 가능해요. 70%.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1년 동안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많이 받았죠. 근데 다 뭐냐면 0%예요. 만기 수익률이 0%. 다 0%고, 이 회사들도 뭐냐면 이 회사의 좀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 같은데 리픽싱이 70%까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조심하셔야, 2,800원에서 70%까지 한번 계산해 보셔요. 조심하셔야 되고, 다 0%예요. 뭐 할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너무 막
이쪽 저쪽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이 회사 이제 배용준 씨 회사에서 SM 엔터테인먼트로 그 2018년도 5월 달에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거. 그리고 7월 달에 유상증자하고 현물 투자했는데 2,300원대라는 거. 그래서 2,300원대 이하로 가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KNTV 있죠? 이게 1위 회사고 한류TV 1위라는 거예요. 가입자 수. DATV가 3위. 그래서 이 키스트는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일 관계가. 그쵸? 지금은 좀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SMC 주가를 보면 그 어떤 그 부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지난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회복이 됐어요.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245엔까지 회복이 됐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투자한 사람들도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게시판이거든요. 게시판. 잠깐만요. 아, 이건 아니네, 지금. 여기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인데 재밌어요. 이런 거 읽어보면 이런 것들 읽어보면 여기도 막 그 소설들이 되게 많아요. 소설들이 많고 재밌어요. 파파고에다 해서 우리나라 뭐 네이버 게시판이나 뭐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뭐 희한한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하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재밌어요. 읽어보는 것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자 이런 부분 한일 관계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주식 수는 상당히 많아요. 8,500만 주. 예. 지금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450만 주 가까이 되고 그러면 아까 보셔 유상증자도 하고 어때요? 그다음에 뭐 전환사치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회사는 당연히 자본 쪽은 어때요? 이익 잉여금이 지금 계속 적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적자가 쌓여 있고 그 자본 잉여금이 좀 자본 조달을 많이 했다. 그쵸? 자본 조달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어 지금 SM으로 하면서 아까 드라마 제작 이 부분에서 좀 뭔가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 좀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때요?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서 재무 상태표에서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재무 상태표에서 이 회사는 다른 거 절대 뭐 볼 것도 없고 볼 만한 것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무형자산. 지금 자산이 1,000억인데 무형자산 374억, 37.4%예요. 무형자산. 그럼 이 회사는 이 무형자산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아까 DATV, KNTV가 있잖아요. 당연히 방송권, 그다음에 콘텐츠 사업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당연히 상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상각을 하면 이 상각한 금액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으면 이익이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이 회사는 이익은 뭐야 매출이 660 매덕인데 이익은 매덕밖에 안 되잖아요. 2018년도 보면 여기 보시면 2018년도 보시면 지금 664억인데 1년치 1억밖에 안 돼요. 이익률이 왜 무형자산 상각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주석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500억이에요. 509억 상당히 많이 매출이 증가했죠. 아까 600 1년치가 600 매덕인데 지금 3분기가 509억이에요. 3억이에요, 3억. 여기는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무기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그 상각비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아마 4분기 때 또 뭐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영업권 상각을. 그러면 이게 엄청 줄어들 수도 있다는 또 말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업권 상각을 하지 않지만 손상 검사를 해서 손상 차손 계상을 해요. 자, 한 무형자산 볼게요. 무형자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2019년도 9월 달치는 3분기치는 무형자산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합쳐가지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연차 보고서를 보세요. 2018 작년 거라도 보시면 연차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항상 어떤 회사든지 분기 사업 보고서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우리가 정보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연차 보고서를 따로 보셔요. 그러면 연차 보고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다가 좀 너무 정보가 없다. 그러면 연차 보고서를 보셔요. 작년치. 그러면 작년치 가지고 올해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보면 무형자산에 보면 영업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영권, 컨텐츠 사업권 제일 커요. 두 개 합친 게 600 그거죠. 지금 기말은 뭐예요? 기말을 잔액은 이제 이만큼 줄어든 게 뭐냐면 상각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상각이 무형자 상각비가 지금 253억이 253억 253억을 상각을 했으니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253억을 어때? 이게 비용 처리가 되면 당연히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서 영어권이 원래 DA 디지털 어드벤처 DATV 쪽에서 원래 KNTV를 합병을 했어요. 흡수합병을 이렇게 흡수합병을 샀다고요. 인수합병을 했다고요. 이때 영어권을 많이 지급을 했다고요. 150 매덕을. 근데 이것을 영어권은 상각은 못하지만 손상 검사를 해서 손상 차손 비용 처리를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66억을 했고 올해 54억을 했어요. 그 비용 처리 54억을 추가적으로 계속 안 하던 비용을 54억을 했어요. 지금 48억밖에 안 남았어요. 영업권이 48억. 자, 생각을 해보셔요. 이 48억만 비용 처리 2019년도에 끝나면 2020년도에는 어때요? 더 이상 영업권 생각할 게 없어요. 최소한 50억대 정도가 비용이 세이브가 돼요. 50억이 세이브가 된다고 하면 어때요? 50억이 세이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자, 작년에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작년 연결 1년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지금 한 60억 정도 어때요? 지금 80억 정도 손실이 났죠? 근데 한 5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해봐요. 그럼 30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걸로 줄어들잖아요. 그쵸? 50억 정도 세이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 드라마 제작과 어떤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되고 영업권도 이제 만약 2019년도에 손상 검사를 해서 다 비용 처리 된다고 한다면 어때요? 당연히 이익은 2020년도에는 당연히 많아지겠다. 전체 연결도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개별도 드라마 콘텐츠 K 쪽으로 해서 영업 이익이 흑자가 되면 상당히 턴어라운드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어떤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어려워요. 이런 추측이 맞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또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실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최대 주주가 SM이라는 거예요. SM. SM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밀어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관리 종목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SM의 어떤 그 영업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된다면 뭐 드라마도 충분히 만들기만 잘 만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괜찮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는 회사에서 피드백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숫자를 맞춰야 되겠죠. 드라마, 뭐 매출, 뭐 다른 회사들 참조를 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원가 대비 매출이 발생,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 참고를 하셔야 되고 몇 편 정도 만들어야 손익분기를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면 이 회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턴어라운드 회사이기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형 회사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형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업 구조 분석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상상력 있잖아요. 이 상상력에 검증을 뭘로 하냐면 숫자로 검증을 해 나가셔야 돼요. 숫자로. 그래서 이 숫자가 애매하면 투자하면 안 되고 이 숫자를 내가 봤을 때 최대한 어느 정도 좀 숫자로 내가 어, 검증을 했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매하면 투자하지 마시고 최대한 검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 구조를 상당히 면밀하게 뜯어봐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런 회사들은 접근하셔야 되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좀 숫자가 안 좋은 회사를 한번 가지고 들고 나와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지, 예, 그 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검증하시고,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상력이고 소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증하셔야 돼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